여러분, K-팝, K-드라마가 전 세계를 휩쓰는 건 이제 다들 아시죠? 그런데 바로 그 그늘 아래서 어쩌면 훨씬 더 강력하게 퍼져나가고 있는 또 다른 K가 있습니다. 바로 K-컬트인데요. 오늘 우리가 잘 몰랐던 이 현상의 이면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BTS나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같은 건 말할 것도 없죠. 이른바 한류, 그러니까 K컬처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 모두가 목격하고 있잖아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까지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지만요, 이 화려한 한류의 물결 바로 밑에는 아주 조용하면서도 은밀하게, 하지만 무섭게 뻗어나가는 또 다른 흐름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할 자료에서 바로 K컬트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이 숫자, 10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 같으세요? 놀랍게도요, 오늘 다룰 단체 중 단 하나, 신천지라는 곳에서 단 한 번의 졸업식으로 배출한 신도의 숫자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흐름을 이끌고 있는 주역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물론 여러 단체가 있지만 자료에서는 특히 우리가 주목해야 할 세 개의 주요 그룹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단체의 특징을 보면요, 흥미로운 점이 보입니다. 신천지는 아주 거대한 경기장 행사로 유명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독특한 교리로, 그리고 구원파는 특히 청년층을 집중 공략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맨 오른쪽이에요. 이들 모두가 평화단체, 대학 동아리, 청소년 연합처럼 겉보기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위장단체를 내세워서 활동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어떻게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걸까요? 지금부터는 그들의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친도 모집 전략,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들의 핵심 전술 중 하나는 자료에서 환자 만들기라고 표현하는 심리기술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먼저 접근 대상의 마음속 상처나 약점을 찾아내서 그걸 계속 파고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가 뭔가 부족하고 도움이 필요한 환자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상처에 자신들의 메시지라는 약을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이 전체 과정은 보통 아주 치밀하게 짜인 4단계 깔때기를 따라가요. 1단계, 소셜미디어나 동호회 같은 데서 아주 우연을 가장해서 접근합니다. 2단계, 친구처럼 지내면서 충분한 신뢰를 쌓고요. 3단계, 무료 심리검사 같은 걸 미끼로 그 사람의 약점을 정확히 파악하죠. 그리고 마지막 4단계, 모든 준비가 끝났다고 판단되면 비밀 성경 공부로 초대해서 본격적으로 교리를 주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첫 만남, 우연한 접촉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보세요. 인스타그램 DM, 동네 앱의 취미 모임, 무료 성격 검사, 심지어 온라인 주얼리 이벤트까지.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일상 가장 평범한 순간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종교 단체라고 의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런 정교한 전략이 한 개인과 가정에 어떤 파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료에 인용된 한 레딧 사용자의 절박한 글이 보여줍니다. 남편이 그들의 가르침을 전부 믿어요. 남편은 그들이 성경의 진리만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제가 틀렸다는 걸 증명할 수 있을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가족이 무너지는 실제적인 고통이 그대로 느껴지죠. 자, 사람들을 끌어들인 후에 이들은 어떻게 기존의 믿음을 자신들의 것으로 완전히 바꿔놓을까요? 그 핵심 교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출처 자료에서 제시된 관점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해석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예요. 이들은 성경이 사실 암호로 가득 찬 비밀의 책이라서 오직 자신들의 지도자만이 그 열쇠를 가진 약속의 목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겠어요? 그 지도자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되는 거죠.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한번 넓혀보겠습니다. 이 현상은 더 이상 한국이라는 국경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아요. K컬처의 인기를 발판 삼아서 말 그대로 전 지구적으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온 몇 가지 사례만 봐도 그 규모가 정말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미국 LA에서는 유명 인권 운동가들 옆에 교주 얼굴을 벽화로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는 수천 명 규모의 대형 집회를 열죠. 아프리카와 남미에서는 기존 교계를 위협할 정도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요. 정말 대륙을 가리지 않는 아주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확장세입니다. 이 성공적인 확장을 가장 충격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몽골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몽골 전체 기독교인 3명 중 1명이 신천지 신도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한 단체가 한 국가의 종교 지형 자체를 바꾸고 있는 수준인 거죠. 자,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확인한 이 K컬트 현상은 그냥 스쳐 지나갈 해프닝이 아닙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아주 정교한 전략을 통해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거대한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로 연결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는 수많은 정보와 관계,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는 얼마나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있을까요? 기만은 어떻게 진화하고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